반갑습니다. 캠프 부동산 스쿨의 토지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31만원에 낙찰된 소액 토지 투자 사례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소액 토지 투자라고 하면 그래도 수천만 원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만 330만원대, 그러니까 1000만원 이하로도 충분히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오프라인 강의 시간에 알려드렸던 사례인데 조금 아쉽게도 제 강의를 들으셨던 수강생 분들이 낙찰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분이 낙찰을 받기는 했지만 우리는 이제 충분한 경험을 쌓기 위해 다시 복귀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았는지 매력이 있었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캠프 부동산 스쿨에서 관심 물건 및 추천 물건을 분석해드리는 이유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선은 부동산 보는 안목을 키우자라는 거예요. 투자 유무를 떠나서 내가 안목이 높아야 리스크를 낮추고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시장 흐름을 체크하자. 다음 이제 고수의 투자 방식과 부동산 인사이트를 배워보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본인의 투자 습관을 키워나가고 함께 공부하고 소통하고 같이 성장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좋은 물건이라 생각드는 거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우리 토지 투자가 많이 어려워 하시잖아요. 이 토지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저는 과거에 이제 아파트에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나 토지나 둘 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랑 같이 니즈 시절에 공부를 했던 분들은 아파트를 더 쉬워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파트가 익숙하기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2억 원이라면 내가 사는 아파트보다 좋다면 2억 이상이 되면 되고 내가 사는 아파트보다 안 좋다면 2억 이하가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비교할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토지는 요것도 잘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아직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러나 이제 아파트도 비교 분석을 할 충분한 사례가 쌓이고 토지도 사례가 쌓인다면 사실 토지 투자가 더욱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이제 저희 스터디를 하시는 분이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해서 매달 2회 정도 모여서 공부를 하시거든요. 거기서 한 1년, 2년 지나면 오히려 토지 투자를 더 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도 충분한 사례가 있다면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이야기 끝까지 봐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2018 타경 102459번입니다. 그리고 소재지는 기장군 장안읍 임낭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동쪽 끝자락 마지막 해수욕장인 임낭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땅이고요. 그리고 땅이지만 물건 종별을 살펴보면 도로입니다. 도로. 그래서 사실 도로 경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안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투자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토지 면적 같은 면적을 살펴보면 10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으로 하면 3.025평입니다. 약 3평이죠. 약 3평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거래할 때는 이제 3평 단위로 거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토지만 나왔고 개시 결정일은 2018년 6월 7일입니다. 이게 이제 1차 때 2019년 1월 7일에 391만 원에 나왔어요. 전체 경매할 수 있는 금액이 391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낙찰이 되지 않고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뒤인 2차 2019년 2월 11일에 나왔어요. 이때가 312만 8천 원이고요. 이때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거를 연습 삼아서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좀 아쉽게 입찰자가 이제 2명이었고요. 제가 잘 모르는 분이 이제 낙찰이 되었습니다. 양모 씨가 이제 낙찰이 되었는데 개인 프라이버시상 이름은 제가 가려놨습니다. 소유자 채권자도 이름을 가려놨고요. 차 순위는 329만 9,999원에 들어왔고 331만 2,800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평당가로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1차 감정가가 평당 금액이 129만 원대고요. 이제 낙찰된 금액을 살펴보면 103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약 104만 원이 평당 104만 원이 안 되는 금액에 낙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물건 현황서를 보면 임낭리 6호-1번지고 도로구역에 속하고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소규모로 해서 특별개발구역이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축 사육 제한구역에서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개발이랑은. 그리고 이제 도로로 현황 도로구역 3.025평이고 감정가가 이제 391만 원이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인낭 삼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해안 취락지대로 단독주택, 나지, 민박집, 미역 건조장, 카센터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입지를 살펴보실 건데 해안가 근처에 있습니다. 인근에는 버스 정류소가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 된다. 세로 장방형 토지로 도로로 이용 중이다. 이제 본건이 약 2에서 3m 폭의 도로 일부다. 그러니까 도로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낙찰 받은 후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될지 안 될지를 살펴보려면 권리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토지 같은 경우에는 권리 분석이 굉장히 간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경매 초보자이면 오히려 사실 아파트 경매보다 토지 경매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면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으며 해당 주소지에 뭐 세대주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서 크게 신경 쓸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 이제 토지 등기부를 살펴보면 2018년 6월 7일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이제 기준이 되고 이 이후에 오는 권리들은 다 소멸이 돼서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없다. 즉 추가되는 부담금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이제 권리 분석은 굉장히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 투자의 특징과 성공 공식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투자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누가 뭐라 해도 수익성이 높아요. 잘 했을 경우에 물론 이제 상가나 아파트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꽃은 토지 투자라고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10년 정도 하시면 땅으로 많이 넘어옵니다. 그런데 땅으로 토지 투자로 넘어왔다가 다시 아파트나 상가로 가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죠. 병행을 조금 할 수는 있지만 비중을 토지 쪽으로 갈수록 높이게 됩니다. 그만큼 장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 이게 가장 큰데 안정성이 높아요. 땅값은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부동산 경기가 안 좋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지 가격은 거의 안 떨어지거나 특징이 있는 곳은 오히려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단 거래량이 많이 줄었을 뿐이지 시세의 하락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출에 관해서도 리스크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투자의 단점이 있죠. 단점은 뭐냐? 황금성이 낮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의 특징 중에 토지 투자는 특히나 황금성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황금성 부분을 보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단 세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이거를 언제 팔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 팔 것인가? 세 번째는 얼마에 팔 것인가? 그래서 결국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한데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팔 수 있다만 정해지면 과감하게 투자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입지 분석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품을 먼저 살펴보고 입지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저는 입지를 먼저 살펴보고 상품 분석을 하는 탑다운 방식의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입지 분석을 보면 왜냐? 이 물건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우선 이 지역의 시세가 계속 가치가 올라주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면 내가 이 경매 물건을 해결하는 동안 가격이 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입지 분석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적 요인이 좋아야 수요도 풍부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물건이 좋다 하더라도 지역적 요인이 좋지 않다면 수요자가 감소할 것이며 나중에 팔기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같은 레미안이라는 아파트가 서울에 있을 때랑 부산에 있을 때랑 강원도에 있을 때랑 다 다르겠죠. 똑같은 레미안이라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땅도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 당연히 시세 형성도 다르고 수요자층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지 분석을 보면 장안 산업단지까지는 약 1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이제 이게 핵심인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까지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착공이 들어간 장안 신도시까지 약 2.1km 정도 떨어져 있고
향후 이제 개통될 동해남부선 자천역까지는 1.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산의 도시철도인데 지금 공사 중인 도시철도거든요. 그러면 1.8km 정도 떨어져 있다 하면 사실 실제로 접근할 때는 2km 이상이고 그러면 한 30분 정도는 걸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도보로 이용하기는 거리가 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의 가장 핵심 사업은 요 임낭해수욕장 인근이라는 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가 있다라는 게 두 번째예요.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서부산과 동부산이 많이 뜨고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요거는 동부산권에 속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을 보시면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부산은 세 개 생활권이 있습니다. 중부산권, 서부산권, 동부산권이 있는데 중부산권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서부산, 강서구나 동부산의 기장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서 공간구조 계획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이제 주로 양산 기장군에 이제 인구가 많이 늘고 있고 중부산의 인구가 많이 빠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중심성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처음에 중부산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있던 게 점점 이렇게 뻗어져 나가고요. 지금 보면 여기 이제 동부상권하고 서부상권의 인구가 많이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서 동서로 인구가 많이 확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서부상권, 동부상권의 인구 이동 패턴을 보면 기존 중부상권의 가밀, 포화에 따른 시외곽 지역, 강서구 및 기장군 등으로 인구 이동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서부상권에 대한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유도 및 친환경적이며 저렴한 주택을 위한 동부상권 기장군 일원이죠.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강서구 해운대 및 기장군의 중심성 지수 증가 추세다,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중부산 중심이었던 게 서부산과 서부산의 강서구, 동부산의 기장군으로 많이 팽창 중이다. 그리고 공간구조 계획 중 발전축을 보면 동부해안 관광산업축 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강안리, 해운대, 기장, 장안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강안리, 해운대, 기장, 장안을 기점으로 해서 해양 관광 산업으로 해서 발전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장안읍 임낭리고요. 요 장안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과학 산업단지를 살펴보면 해당 경매 물건은 여기서 조금 잘리는데 오른쪽 끝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바로 옆에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요 중에 이제 핵심 사업이 중입자 가속기라고 있거든요. 이 중입자 가속기가 꿈의 암치료기라고 불리는 거예요. 인터넷에 이제 살펴보면 자료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2023년에 개원 예정이고 전 세계에 현재는 10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치료보다 살상 능력이 2~3배 정도 뛰어나며 생존율도 22.3% 정도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외국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그리고 치료 효과가 아주 높고 다른 세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암세포만 선별해서 파괴함으로써 꿈의 암치료기라 불리는 거예요. 이게 치료하는데 최대 1억 원 정도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 있는 분들이 여기로 와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점점 사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결국 재산에 비례하게 되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그리고 다음 이제 지적 편집도로 살펴보면 여기에 있는 물건이고 이제 동남권 원자력 의과학 산업단지까지 이렇게 직경거리로 했을 때 한 약 1km 내외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보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산업단지에서 바로 올 수 있는 이 도로가 바로 개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보면 정말 이제 조그만한 땅이죠. 3평밖에 안 되는 조그만한 땅입니다. 도로가 개통이 되면 이제 이렇게 바로 인근에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범위고요. 다음에 이제 위성지도로 살펴보면 정말 이제 작은 땅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살펴보면 이렇게 주택가의 앞에 있는 작은 도로입니다. 3평 정도 되는 작은 도로예요. 과연 이게 무슨 매력이 있을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살펴보면 임낭리 65-1번지고 10제곱미터에서 3.025평입니다. 지목은 도로고 도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충분히 개발할 때 개발 가치가 높은 땅이에요. 지금은 뒤편의 땅이 단독주택, 뒤에 이제 이 땅이 단독주택으로 지어져 있지만 활용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충분히 상가주택이나 더 좋은 시설을 지을 수가 있는 땅입니다. 뒷땅 같은 경우에 요거는 이제 도로니까 이것만 직접적으로 짓기에는 면적도 너무 작고 도로기 때문에 건축하기는 힘들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여기 도로구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도를 살펴보면 전부 뭐다? 현황 도로로도 쓰이고 있고 나중에 이 도로가 지금 2차선인 도로가 약 4차선 정도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좌우로 이 도로를 기점으로 좌우로 확장이 되면 약 4차선 정도 도로로 수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도로 확장으로 토지가 수용이 되거나 그러면 토지 수용이 되면 내가 수용 보상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확장으로 인해서 토지 수용이 되는 경우, 두 번째 경우는 확장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이게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확장이 안 된다면 이제 뒤에 땅이 655-2번지가 맹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뒷땅은 이 땅이 있어야지만 진입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뒤에 땅 주인은 이거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두 개 다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도로 확장으로 수용될 경우, 두 번째는 알박기가 될 경우. 그러니까 수용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상이 나갔냐 하니 제가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니 조금 더 과거였는데 요때 평당 500만 원 정도 수용가가 보상가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평당 100만 원대의 낙찰을 받았는데 500만 원 정도의 보상이 나갔다 한다면 이게 지역적 요인을 살펴보니 지가는 계속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럼 최소 땅값이 안 올랐다 하더라도 500만 원 보상이 나가는 거고 땅값이 올랐다고 하면 더 큰 보상이 나가겠죠. 근데 보수적으로 500만 원이라고만 잡아도 100만 원대에 사서 500만 원의 보상가를 받을 수 있으면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안 나간다 한다면 내가 뒷땅 주인한테 시세대로 팔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뒷땅 주인이 요 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더 많이 잘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 되면 제가 그냥 얼핏 예측을 해봐도 600에서 800만 원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600이라 따져도 3평이면 3, 6, 18, 1800만 원 정도는 매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목은 이제 도로였는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경우의 수죠.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팔 것인가. 그래서 언제 말고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얼마에 이거는 해결이 되죠. 누구에게 첫 번째는 수용 보상, 두 번째는 뒷땅 주인에게. 단지 이제 언제냐가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계획도로가 언제 될지는 관공서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럼 용도 지역을 보면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뒷땅 주인이 더 좋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더 좋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 분석을 해보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500에서 600 정도는 충분히 이제 내가 생각하실 수 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3, 400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낙찰된 게 100만 원 정도니까 충분히 투자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거래도 이제 꽤 있으며 단독주택 거래도 있습니다. 이 주황색 표시가 단독주택 거래예요. 단독주택 거래된 게 보니 2017년에 576 맞죠? 2017년 11월 달에 600만 원대 이렇게 거래된 것들도 보이고요. 그다음 빈 땅들도 이렇게 264만 원, 277만 원, 398만 원까지 거래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평당 150에서 200만 원은 충분히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 같은 경우에는 3.025평이었고 지분은 아니죠. 앞에 알박기가 가능한 땅입니다. 그래서 1차 감정가는 391만 원, 평당 129만 원, 약 130만 원대. 이게 유찰이 돼서 331만 원 입찰가였는데 평당 가격을 살펴보면 이제 낙찰 가격이죠. 낙찰가가 평당 103만 4,050원이었다. 그래서 충분히 보수적으로 잡아도 300만 원 정도는 판매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사실 조금 뭐 평범하게 잡아도 500만 원 정도는 예상이 되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으로 갈 거냐, 뒷땅에 알박기로 갈 거냐. 그래서 땅을 보실 때는 항상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팔 것인가를 잘 계산하고 들어가셔야 리스크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A
토지 보상으로 가도 나쁘지 않고 B. 뒷땅의 알박기로 가도 나쁘지 않은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액 투자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낙찰을 못 받았지만 과거의 사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나만의 경험을 계속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제 캠프 부동산 스쿨 유튜브에 오시면 이렇게 많은 강의를 계속 업로드 중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신청 플러스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영상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카페도 운영 중이거든요. 네이버에서 캔부스라고 검색하면 저희 카페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카페에 제가 좋은 내용, 유익한 내용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 카페 가입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